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책일남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57페이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한송식. 드디어 우리 부대가 떠나는 날 새벽이 돌아왔다. 그날따라 새벽은 너무도 깜깜했다. 어느새 양평 산악지역의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아낙네, 아저씨, 꼬마들까지 모두 알고 등불을 들고 나와 한송하며 축복해 주었다. 양쪽 길 옆에 서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죽지 말고 부디 살아 돌아오라고 말하는 이들의 모습은 고향의 부모, 형제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심정과 행동 모두 그러했다. 손을 꼭 잡아주고 껴안아주며 부디 살아서 돌아오라고 했다.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 잘 싸우고 오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말하니 우리의 용감한 모습들을 보고 흐뭇한 마음이 들었는지 백마부대 파이팅하며 산이 울리도록 외쳐주었다. 그동안 훈련 받느라고 농작물에 피해도 많이 끼치고 밤과 낮으로 산울림이 끊이지 않게 군가를 부르며 고함을 질렀었다. 농촌에서 온종일 일하고 고단하게 잠자는 사람들에게 밤중 새벽 할 것 없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폐를 끼쳤건만 그들은 다 잊어버린 채 자기 자녀들이 동네의 논밭에서 훈련받고 떠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꼭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원하며 한결같이 가슴 뜨거운 사랑의 정을 쏟아주었다. 우리는 주민들의 뜨거운 정을 느끼며 흐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고향의 부모, 형제 대신 이들이 환송을 해주는 것이었다. 어느 민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정과 사랑, 뜨거운 심정은 우리 민족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양평역에 도착하니 날이 샜다. 어느새 파월군의 가족들과 양평 공무원 및 주민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있었다. 양평고등학교 악단이 출전 용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연주를 하여 그 음악이 울려 퍼졌다. 아느냐 그 이름 무적의 사나이, 세운 공도 찬란한 백마고지 용사들, 정의의 십자군 깃발을 높이 들고 백마가 가는 곳에 정의가 있다. 달려간다. 백마는 월남 땅으로 이기고 돌아오라. 대한의 용사들. 군가 달려라 백마. 아직 베트남에 가지도 않았는데 즉석에서 위문 편지가 전해지기 시작했다. 사랑에 눈을 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하여 후에 인연이 되어 결혼하는 자들도 적지 않았다. 비가 그치고 햇빛이 쨍쨍 비치는 양평의 아침은 찬란했다. 석 달 이상 우리를 품고 단련시켰던 양평 용문산도 이제는 마지막이다. 모두 안녕을 고하고 우리가 탄 열차는 서울을 향해 달렸다. 각 칸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태극기를 흔들며 가니 논밭에서 일을 하던 농민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서서 환송한다. 베트남으로 가는 군인들인 줄 알고 잘 싸우고 살아서 돌아오라고 두 손을 불끈불끈 쥐고 하늘로 올리며 백마 부대 파이팅 등을 외쳐주었다. 용산역에 도착하니 구름대같이 가족들이 몰려와 있었다. 우리는 대기한 군용 트럭에 옮겨 타고 여의도 비행장으로 달렸다. 여의도는 모래 벌판이었다. 바람이 불면 모래먼지로 뒤덮였다. 여의도에 도착하여 예행 연습을 하였다. 이는 대통령에게 출국 신고를 하고 서울시가 행진을 하기 위해서였다. 밤이면 유명한 배우, 가수, 코미디언들이 위문 공연을 해주었고 대형 스크린으로 영화도 보여주며 파월 장병들의 사기를 최대한 북돋아 주었다.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동안에는 면회가 허락되었다. 시골집에서는 아버지가 오고 또 서울에 살고 있는 큰형인 인석형과 형수가 면회를 왔다. 고향이 광주인 형수는 평소 실력을 발휘하여 전쟁터로 떠나는 시동생을 위해 축소한 잔치집 음식처럼 불고기, 통닭, 떡 등을 푸짐하게 싸가지고 왔다. 군대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푸짐한 음식 앞에 앉으니 먹기도 전에 배가 불렀다. 칼칼한 김치는 생기를 불러일으켰다. 차근차근 1시간 동안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면서 맛있게 먹었다. 아버지는 수만 명의 군인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마음은 놓이지만 전쟁터로 가는 몸이기에 믿을 수가 없는지 부디 몸조심하고 살아 돌아오라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이라도 하였는지 하늘을 우러러보며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어. 그래도 조심할 것은 목숨을 걸고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했다. 큰형은 우리 집 신앙의 원조라 만나면 기도, 만나면 설교를 했다. 나는 하늘 뜻이 있어 가는 운명인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 두려울 것도 없고 죽음의 공포도 없으며 어서 가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용감히 자유수호군으로 평화를 위해 잘 싸우고 올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아버지와 형은 걱정 없이 기쁨으로 떠난 나를 보고 기뻐했다. 사람이 필요 없는 걱정, 근심, 염려를 안 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 것이다. 1966년 8월 27일 중앙청 광장에서 백마부대 파월 환송 국미대회가 열렸다. 거기서 대통령에게 파월 신고식을 하고 이어서 서울 시내 시가행진을 했다. 중앙청에서 출발하여 안국동과 종로를 거쳐 동대문을 향해 가는데 거리의 양쪽에 시민들이 구름같이 서서 환호성을 외쳐주었다. 이 순간만은 그 누구라도 전쟁과 죽음의 공포와 불안함을 다 잊는 것 같았다. 행진 가운데 재치있게 뛰어들어 물건을 전해주고 악수도 하고 연애 편지도 주고받는 모습들이 보였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재치와 요령, 순간의 처세술이 참 필요하다. 시민들 중에 누구보다도 용감한 사람들이 애인들이었다. 그렇게 줄을 쳐놓고 말려도 사정없이 뛰어들어 마지막으로 보는 애인들을 끌어안고 선물을 전해주고 다시는 못 만날 사람처럼 순간의 정을 나누고 있었다. 쳐다보니 안타까운 처지들이었다. 애인들에게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올 것을 약속하며 그 사이 딴 남자 쳐다보지 말라고 모두 단단히 부탁하는 것 같았다. 전쟁과 죽음을 앞에 놓고 절감하는 그 마음의 표현들은 참으로 진실하고 부끄럼 없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시가 행진을 하며 지나갈 때 양쪽 건물에서 시민들이 구름같이 둘러서서 색종이를 오색찬란하게 눈처럼 뿌려주었다. 국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파월 장병들에게 쏟아 부어준 참으로 열정적인 환송이었다. 한국 민족은 특히 열정적이고 감정적이다. 한번 마음이 감동되면 간까지 빼줄 만큼 잘하고 그러다 꼴이 틀리면 입이 닳고 혓바닥이 닳도록 험담과 욕을 해대기도 한다. 이 같은 환송을 받았으니 이제는 평화의 자유수호군으로 용감히 싸워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었다. 청중의 환송을 받고 심리적으로 군인들은 사기가 충전한 모습들이었다. 전우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거의 서울 시내 구경을 처음 하는 자들이었다. 베트남에서 살아 돌아와서 제대한 후 서울에서 살겠다고 희망을 걸기도 했다. 나 역시 서울 시내는 처음이었다. 1960년대 서울 시내를 보고 웅장하다고 놀랐으니 정말 촌놈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시가 행진을 마치고 동대문 서울운동장에 도착한 우리들은 배낭을 벗고 도시락으로 식사를 했다. 이곳에도 시민들은 파도처럼 밀려들어 서울운동장을 뒤덮었다. 여기서도 역시 면회가 허용되어 자유롭게 면회를 하게 했다. 그날의 모든 행사를 마친 후 우리는 다시 군용 트럭을 이용하여 여의도에 있는 주둔지로 갔다. 다음날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고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원검사와 군정검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트럭으로 이동하여 영등포역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던 증기기관 열차에 올라탔다. 이때 군인들의 번개 같은 면회가 시작됐다. 말로 못다한 것은 편지로 전하기도 했다. 창밖을 보니 어떤 이들은 사람을 못 찾아 애간장을 태우며 발을 동동 구르며 뛰어다녔다. 열차 안에 있는 군인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열차는 인정사적 볼 것 없이 이 모든 것을 매몰차게 끊어버리고 기적 소리를 내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열차 창문에 서로 얼굴을 맞대고 엉엉 울다가 결국 떠나가는 열차에 희미한 등불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쳐다보고 있었다.